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렸고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4mm 미만입니다. 비가 내린 뒤 낮에는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1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9도로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1년 전 시작된 월정교 복원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누각이 설치된 물루는 설계에만 3년이 걸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월성과 남산을 이어주던 월정교 복원 현장입니다. 다리 위에 기와 지붕이 덮여있는 누교는 이미 지난해 8월 준공됐습니다. 현재는 월정교 양쪽 끝부분에 물루 복원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루는 아래에 출입문이 있고 위에는 사방을 살필 수 있는 누각이 설치된 건물입니다. 무형문화재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한 엄격한 고증을 통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모형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목장의 그 소임이고. 월정교 복원 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이후 11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올 연말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510억 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신라 건축 양식을 제대로 고증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물루 복원을 위한 고증 작업과 함께 3년간이나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쳤고 결국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승인과 국비 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라 환경 8대 사업 중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월정교가 완공되면 인접한 교촌 한옥마을과 월성, 남산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새롭게 만들어져 신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철강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최근 서명에 국내 철강 수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무역확장법이 적용되면 사실상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처할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류 금지 조치 등 사드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된 가운데 대구 경북연구원은 지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세계 3대 성장 시장 중 하나인 인도는 7%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구 경북 수출과 투자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대인도 민관 우호 협력 강화와 대구 경북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기술 커뮤니티 활성화, 인도 시장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해 79.5%의 고용률을 보여 전국 15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울릉군의 취업자 6,000명 가운데 28%는 임시 일용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다른 군 지역과 달리 각종 서비스업 취업자가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을 제외한 시 지역에서는 관광객 특수 효과에 힘입은 제주 서귀포시가 72.4%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이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오늘부터 대폭 오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은행 감독 규정은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해 꺾기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 고의성을 따져 기준 금액 2,500만 원에 5에서 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 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어음 부도율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 어음 부도율은 지난 1월 0.09%에서 2월 0.1%, 지난달에는 0.2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포항의 목재와 나무 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등에서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진 방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조직과 연구 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재난 종류별로 대응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습니다. 우선 지진 동향을 3만여 명의 도민안심 SNS단에게 통보하고 TV 자막을 통해 송출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 문자 발송 시간도 기존 8에서 10분을 4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조기 경보도 내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인 25초로 당길 계획입니다. 또 재해 위험도가 높은 안전등급 D2 시설은 매달 한두 차례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화재안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안도로 침식과 주택 침수 등 연안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물 설치 때 침식 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외교 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한 사실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긴급 논평을 내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 관계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경상북도는 주말인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6일간 도내 호텔과 음식, 체험시설 944곳이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